오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똑똑한 시민이 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다시 되찾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구호를 제가 걸었는데요. 그게 이제 MKMTV 2024년 대선 시리즈의 구호입니다. 똑똑한 국민, 행동하는 국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액티비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예전 운동권 이런 이미지 때문이라서 그런지 액티비스트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액티비스트라고 하면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와 그들이 가진 순발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2024년 대선 때 어떻게 하면 공화당의 입장에서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CNN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가 이긴 6개의 경합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2020년 당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 대선이 있기 10개월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 대선이 거의 1년 좀 넘게 남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님을 증명하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가 되겠죠. 2016년에 민주당이 졌잖아요. 그럼 이들이 왜 졌을까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겼었던 6개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에 2020년 대선, 11월 대선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써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2020년 대선 10개월 전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당하게 이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가 이긴 경합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 경합주가 뭐였냐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런 주들이었어요. 그런 주들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10개월 전부터 Battleground Build Up 2020년 이런 제목으로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든 거죠. DNC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회장이 있었는데 톰 페레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임기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찍이부터 투자를 해서 경합주에 2020년 민주당 예상 선출자를 위한 기반을 전부 다 깔아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공화당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공화당이 못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경쟁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힐러리 클린턴이 불만을 했습니다. 무슨 불만을 했냐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나에게 대선을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다. 내가 선출되고 나니까 돈도 없었고 데이터도 다 틀리고 완전 별로였다. 민주당 위원회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그나마 민주당 위원회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뿐이지 민주당 위원회가 절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어떤 선거 시스템을 보자면 예비선거에 예를 들어서 뭐 5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쳐요. 트럼프, 그 다음에 드샌티스, 마이크 펜스, 니키 헬리, 뭐 비벡 라마스와미 이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각 후보들마다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후보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그 돈을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5명 중에 1명이 선출이 돼서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후보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1명만 선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에게 이미 들어간 돈들은 증발해버린 돈이 되는 거겠죠. 실제 대선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 명 한 명이 경쟁하는 그 대선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남아있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그 후로 민주당 위원회가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 가지 불만을 한 게 불공평함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조언을 듣고 같은 블레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선출될 그 1명의 후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작업을 2020년에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들은 공화당이
2016년에 트럼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도 엄청난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이 그 당시에는 조직 면에서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 면에서나 아니면 유권자 등록률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공화당을 앞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CNN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민주당의 비장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아주 간소하게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스테이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죠. 바이든을.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와 하고 안심을 하는 공화당의 여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연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1등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재대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는 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를 만큼 공화당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합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합주에서는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150억 달러 정도를 각 후보를 위해서 예비선거에서 벌어들이고 또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있지만 그 후원금들과 모금했던 돈들을 각 후보들에게 쓰는 것을 좀 아껴서 경합주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선포를 했던 거죠. 그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큰 그림에서요. 여기 보시면 공화당에서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좀 트랜스젠더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공화당 보수의 액티비스트입니다.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시민선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 TPUSA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청년 보수 단체에서 이 시민선거 운동을 하는 스캇 프레슬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원을 하냐면 위스콘신이 경합주잖아요. 그 경합주에서 자택 방문 캠페인, 유권자 등록, 그리고 우편 투표에 있어서 앞으로 2024년 대선과 또 예비선거와 또 여러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국민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워크숍과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를 여는 사람들이나 주체가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야 유권자 비율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젊은 세대와 또 대학생들 가운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액티비스트의 노력으로 하여금 공화당도 이제는 당일 투표뿐만이 아니라 우편 투표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스캇 프레슬러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Early Vote Action이라는 팩 단체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Democrats are dominating us in early voting. 민주당이 사전투표율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젠 우리가 이 사전투표를 빼앗아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과 또 여러 세대들을 모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 유권자들을 등록시켜서 최대한 많이 교육시켜서 사전투표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당일 투표만으로는 공화당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 DC 쪽에 기반을 둔 팩 단체인데 위스콘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전역 경합주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장악해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센티스냐 뭐 트럼프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이 지난 논쟁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직 전직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론 드센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론 드센티스는 트럼피즘으로 많이 뜬 후보이기도 하고 주지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론 드센티스가 많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워키즘을 깨부시자. 그래서 코로나 규제 관련 아니면은 플로리다에 디즈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리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교육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싸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가진 경험만으로 이 망가져가고 있는 미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정치인들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센티스가 지금까지 이 슈퍼팩을 통해서 한 1억 5천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센티스가 모금할 금액이 한 3, 4억 달러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드센티스나 다른 후보들이 나라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어차피 선출될 가능성이 없는 예비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이 돈을 쓰지 말고 최종 선출될 공화당 후보를 위한 밑작업으로 경합주의 이런 선거 정직성 프로그램이나 시민 교육이나 방금 보셨던 이런 early vote action 같은 곳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 지금 그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인데 공화당도 민주당에 맞서서 이기려면 이런 작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제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일침을 가하는 말을 찰리 커크라는 이제 보수 공화당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굉장히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화당은 이 나라를 막시즘으로 사회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이기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나는 트럼프 자체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비선거에 선출된다고 해도 난 트럼프를 뽑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이기려고 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공화당 후보들의 목적은 서로를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바꾸기 위한 막시스트적인 민주당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것에 모든 포커스가 쏠려 있어야 되는데 너나 나나 앞서서 트럼프를 이기려고 트럼프보다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등 후보와 50%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선거에 어떤 캠페인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 예비선거 이후에 실제 대선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점을 두고 봐야 될 주들이 위스콘신 주랑 조지아 그리고 아리조나와 같은 그런 경합주들의 early vote action이나 시민교육과 투표 관련된 선거 교육에 있어서 많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합주들에서는 딱 10,000표 정도의 차이로 모든 게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많은 표 차이가 났던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차이로 승자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게 될 것인데 그 10,000표 차이를 이기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예비선거 후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나아가서의 멀리의 대선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